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일부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최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메를 오래 했더니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네요. 정말 아메 정말 못했던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냈던 시간들 때문에 오늘의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과 9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9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그냥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지 반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 남자였기 때문에 정말 결혼식 하기 전에 목 잡고 쓰러지신 적도 있었고요. 심한 반대를 하셨거든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시골의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아버지 꿈이 정말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 게 아버지 꿈이었는데 제가 9년 동안 만난 남자가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남자였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한 번도 그런 게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 사람 싫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장교로 가서 군대에 가서 제대할 때 벌었던 480만 원 그리고 아버지가 막내딸 시집 이창금으로 준비해주신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결혼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은 바로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웬만하면 진짜 대기업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금성, 현대가 됐지만 제가 그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 글쎄 제가 그때는 금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컸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장롱만한 텔레비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가 금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성을 가라고 제가 해서 여의도에 있는 트윈빌딩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첫 아이 임신을 해갖고 청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청주를 내려가게 돼서 15평 아파트, 임대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우울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다들 아이들을 뭔가 학습지도 시키고 있는데 저는 그 학습지 하나 시키는 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만 안쓰럽고 우리 아이만 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학습지를 시키려고 선생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우리 아이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집에 와서 정말 멋지게 우리 아이를 놓고 뭔가 테스트하는 모습에 저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더 시켜야 되는지 궁금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제가 첫 마디가 선생님 그거 하면 돈 벌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 나가서 제가 방문교사를 12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동안에 그 매달 나오는 저는 돈을 그렇게 벌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직장생활하는 동안에 매달 나오는 그 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두 아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평 임대아파트에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을 제가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에 정말 올인하게 되었어요. 보통 여성들이 직장생활하면 대충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교사들을 관리해봤지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남편이 없어? 누가 없어? 이렇게 그만두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자처럼 일을 해서 인정받고 승진을 하면서 제가 수입도 많고 어떤 직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직장생활하고 재밌게 하는 동안에 조금씩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병원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40대 초반에 제가 병이 걸릴 거라고 한 번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너무 아파서 새벽에 정말 아파서 119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실려가게 돼서 청주에서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회사 앞에 있는 병원을 고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제가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회사가 제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수를 받게 되었어요. 대수를 받고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자신한테 계속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니? 누구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고 저한테 자꾸 반문을 하고 있을 때 병원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제가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생각하게 됐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를 생각하게 됐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어쩌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수술받다가 죽었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가 왜 중요하고 남편이 왜 중요할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때서야 제가 제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저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쉬는 동안이 제가 필요했거든요. 9개월 동안 쉬는 동안에 제가 또 다른 직장을 다닐 수가 있었지만 회사가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닐 수가 없었고요. 그냥 우울한 상태에서 있을 때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업이 다가왔어요. 남편의 지인이 치과의사였는데 그분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저에게 아메이를 권하시더라고요. 그 권하시는 아메이를 권하시는 그 말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고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남편의 지인이셨기 때문에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치과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아메이를 한다는 그 말이 호기심으로 다가왔고 왜일까? 제가 아는 아메이는 영업적이고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고 피라미시고 다단계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왜 치과의사가 이 사업을 할까라는 호기심을 가졌었거든요.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 하나 던지시더라고요. 열심히 사셨는데 혹시 아프고 나니까 무엇이 남았냐고 물었을 때 전 답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아메이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2년에서 5년만 해보라고 하셨어요. 2년에서 5년 동안 해보면 2년에서 5년 동안 투자했던 건 시간들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쌓여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는 그 말을 해주셨어요. 믿어지진 않았지만 좀 믿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5번을 알아보고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에 그냥 나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팅 장소에 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닐 때나 자영사업을 할 때랑 너무 다르게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고요. 너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번째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어느 여성분의 강의였는데 그분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었고 되게 힘든 시기에 이 사업이 기회로 와서 10여 년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정말 아메이를 통해서 본인의 꿈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에 제가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젊은 나이고 5년을 투자해서 내가 미래에 대한 대안 그리고 노후의 준비가 끝난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년만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5년만 해보기로 한 결정이 지금 18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제 인생이 손들이째 바뀌어 있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과 꿈을 꾸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거든요. 정말 3%, 6% 내 통장에 10,000원, 20,000원이 들어왔을 때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희망이라는 씨앗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또 아메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 남편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알아보라고 처음에는 괜찮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하니까 저를 무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가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술을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세미나에서 정말 이빠이 열정을 받고 새벽 12시가 넘어서 콧노래를 부르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미 거실에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요. 저한테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메이를 포기할래, 이혼을 할래라고 제시했습니다.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아메이도 안 그만둘 거고 내가 이혼도 안 할 거라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했던 순간이 떠올랐었고요. 정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 이유도 저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제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얻은 게 병밖에 없는데 나한테 이혼을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배신감이 느껴지면서 정말 순간에 제가 아팠던 순간, 열심히 일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남편을 설득시켰죠. 그랬더니 남편이 더 이상은 반대할 수 없었는지 어쨌든 미국의 본사를 가보기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저를 뜯어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스폰서랑 같이 미국 본사를 다녀오고 나서 허락을 하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LG라는 대기업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 회사보다 훨씬 대단한 회사이고 정말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라고 제품이 그렇게 나오는 제품이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해보라고 저한테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그 이후부터 정말 날개를 달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5년에 에머럴드가 됐고 네,
10년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시대에 저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시작했던 아미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변하는 변화 속에 정말 제가 제 인생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거는 위기 속에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았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정말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뿐만 아니라 저랑 함께한 파트너들의 삶도 정말 앞으로 코로나가 와도 이 시대에 정말 빛이 나는 거고요. 제가 오히려 저는 코로나가 오고 나서도 사업이 계속 성장이 돼서 지금까지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업을 저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업 속에서 누군가의 책임감 때문에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로는 노하우가 책임감. 책임감 속에는 반드시 사랑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메이 사업은 관계 비즈니스입니다. 관계 비즈니스에서는 사랑과 배려가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각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없었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떨 때 가장 많은 인정과 보상이 저한테 주어졌나 생각을 해봤더니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파트너들 성장이 됐을 때 저에게 가장 많은 인정과 보상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2012년도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존중받고 성공자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죠. 또 한 번의 내 목표를 외쳐서 파트너들의 성장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제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때 너무 잘 된 것은 미국 아메이가 60주년이었고요. 한국 아메이가 30주년이 되면서 여행지가 두바이로 확정이 됐었어요. 전 너무 미칠 듯이 기뻤었거든요. 제가 두바이를 이미 다녀온 상태였었고요. 두바이 다녀와서 제가 그룹에 엄청난 프로모션을 했었거든요. 두바이는 살아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한 번은 가봐야 된다. 그리고 젊었을 때 가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거를 프로모션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께 정말 꿈 먹는 게 다 추가를 시켰거든요. 두바이 가는 거를. 그런데 두바이가 발표됐고 더 기쁜 거는 60주년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11개 나라가 두바이에서 모이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파트너들을 그 전 세계의 11개 국가의 나라에 있는 그 리더들과 우리 파트너를 함께 그 속에서 제가 있게 해주고 싶었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트너들과 두바이를 결정하고 상담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시간들을 파트너들이랑 했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두바이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동영상을 잠들 때 또 파트너가 볼 수 있게 했고요. 정말 항상 언제든 그 두바이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일이 끝나면 24시간 하는 카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새벽 2시까지 꿈을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고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울고 웃고 했던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파트너들이 그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여행을 가겠다는 파트너를 손을 놓지 않고 서로 격려해주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려 치면 난리를 피더라고요.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서로가 환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모두가 두바이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업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 20명이 넘는 파트너와 함께 제가 두바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기뻤고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두바이에 갔을 때 저도 뉴핀이었잖아요. 수석 다이아몬드라서 공항에 내리니까 리무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수석 다이아몬드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았어요. 스파도 있었고요. 골프도 있었고요. 헬기 투어도 있었지만 저는 그걸 하나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꿈꾸고 기다리던 첫 여행을 가는 파트너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그들이 하는 액티비티를 다 같이 참석했고 그들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떨 때 가장 흥분되고 행복해하는지를 느꼈고 그 순간순간마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들을 겪고 나고 나니까 제가 정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2년 연속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는 감히 제 목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아메에서 코어 플러스 보너스가 글로벌 아메에서 발표가 되면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아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했냐면 아메 처음에 돈 안 돼. 막 이 소리가 너무 저는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보너스 세계가 바뀌면서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 비전 제시를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기존에 받던 보너스보다 엄청난 보너스로 많이 받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파트너들과 상담을 했고 1대1로 만나서 빌더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 상담을 했고 소비자를 찾았고 누구한테 정말 비전을 제시해서 그들도 이 사업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 보너스 체계가 바뀌면서 저희 그룹은 많이 성장했고 파트너들도 많은 보너스를 받게 되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그룹에 유입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정말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목표한 핀은 아니었지만 파트너들의 성장이 반드시 발판이 되어서 제가 자연스럽게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정말 저보다 파트너들이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메 사업의 본질이 헬핑 피플이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 삶이 윤택해지고 누군가 행복해야 내가 더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본인의 꿈을 이룬다고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저는 아낌없이 어디든 가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를 위해서 제가 정말 함께해서 그들이 원하는 멋있는 꿈 이루는 그 순간까지 저는 열심히 뛰고 행동을 할 것입니다. 정말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정말 좋은 거는 이제는 저희 파트너들이 많이 부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경제적인 면으로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수입이 되는 파트너가 나왔고요. 이젠 투잡을 해도 정말 편안하게 알파 수입으로 많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코어 보너스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 체계로 더 앞으로 제가 우리 파트너들과 더 큰 꿈을 꾸고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이 사업을 많이 전달해서 정말 저희 파트너들처럼 저처럼 기회가 없는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함께 성장하고 그 행복을 나누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멋진 팀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뜻한 그룹의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멋진 팀워크는 정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팀 속에서 멋진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지금은 정말 우리 그룹의 멋진 팀워크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나 두 번째 따뜻한 그룹의 문화를 만드는 건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위에서 아니면 형제그룹 사장님들 아니면 누군가 저희 그룹을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이 그룹은 정말 팀워크나 그룹이 너무 따뜻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일 그때가 행복하거든요. 문화를 만든다는 거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리더지만 저희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중간 리더들이 정말 함께 본인의 장점을 가지고 그룹에 봉사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문화에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메는 되게 나한테 두렵고 정말 생소한 일이지만 이 문화 속에 왔을 때 일단 사람이 좋아.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따뜻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 세 번 오시게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함께 우리랑 할 수 있는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스피치 해주실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함이에요. 감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작은 일이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해 나가고 큰 감사가 돌아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고개더라는 걸 하죠.
네. 고개더를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긴 하지만 첫 번째 책을 읽고 두 번째 CD를 듣고 세 번째 STP와 제품 전달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에 감사일기를 저는 쓰는 거를 저희 그룹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감사일기를 제가 저녁마다 늦은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읽는 게 제 감사일기거든요. 근데 그 감사일기 속에 보면은 엄청난 일들과 엄청난 결과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보다는 정말 누군가는 엄마랑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었던 일도 굉장히 감사했었고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온 것도 감사하다 그러고 누군가는 오늘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축복의 만남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하루를 잘 살아낸 본인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그렇게 감사함을 계속 적다 보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 감사할 일들을 많이 만들게 되니까 그룹이 정말 멋지게 따뜻한 그룹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메 사업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요. 정말 우리가 처음에 기회 같지 않았던 아메가 이 사업 속에 성장하고 인생이 손돌이째 바뀌고 누군가는 가문이 바꾸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힘든 상황에 위기 속에 아메의 기회를 찾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죠.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제가 성공자나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는 옳은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옳은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누구한테 삶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파트너 사님들의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저에게도.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제일 잘했던 거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걸 제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누구라도 자신 없고 정말 자신감 없던 누구도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훨씬 저보다 더 잘하는 그런 리더, 강사가 배출이 되고 그들이 정말 조금씩 성장해서 성숙된 리더의 모습으로 누군가한테 꿈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그룹은 그게 자랑인 것 같아요. 저희 팀을 제가 정말 어디 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가 어떤 상황이 돼도 정말 저희도 영 리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 리더들이 많은데 그 영 리더들이 조금씩 이 안에 성장하면서 결혼을 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오시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죠. 영 리더와 정말 시니어층까지 어떻게 이게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리더들과 함께 노력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그룹으로서 세대 간의 갈등이 하나도 없이 정말 이 사업 속에서 멋지게 스폰서와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문화를 계속 아메 사업이 좋은 게 복제 사업이잖아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인쇄 수입이 발생하는 건데 이 좋은 문화를 만들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이 문화를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개선시켜 나갈 거고요. 이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주년 라스베가스를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저희 상속자인 아들과 제가 다녀왔는데요. 제가 50주년의 라스베가스를 안 간 게 굉장히 후회되더라고요. 제가 60주년에 가서 느낀 감동과 거기서 느꼈던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좀 많은 아쉬움은 있었어요. 제가 50주년에 이곳을 왔더라면 이곳 60주년에는 제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후회를 했지만 많은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는 순간에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상들이 모이는 그 라스베가스 현장에 제가 있었고요. 60주년을 기념해서 그런지 행사가 더더욱 컸던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그 순간에 제가 우리 자녀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게 너무 행복했지만 돌아오면서 큰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느꼈던 이런 감동과 이런 설레임과 이런 열정을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70주년에 함께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엄청난 결심을 하고 오죠. 그래서 많은 파트너들과 A70에 함께 가자고, 함께 갈 수 있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70에 비록 제 나이는 70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할머니 소리 들을 때 저는 정말 계속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70이면 그때도 여전히 저는 꿈을 꾸는 채완이로 남을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일 같아요. 어떤 일이 그 나이에, 이 나이에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아메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제가 누핀 됐을 때 저희 파트너들이 빨간 구두와 빨간 넥타이를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가지고 A70에 라스베가스에 갈 때 저에게 신겨준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도 키가 작아서 매일 9cm 이하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지금 뛰고 있는 게 이 높은 구두를 신고 뛰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들이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구두를 신고 뛸 수 있다는 거는 제 건강에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누군가는 제 나이에, 한갑이 지난 나이에 병원을 다니고 있고 무릎에 물을 빼고 있고 관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는 누트리라이트 덕분으로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9cm 아니라 10cm 구두를 신고 현장을 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을 꾸고 있어요. 제가 그때 라스베가스 갈 때 반드시 빨간 구두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저희 남편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꿈은 제가 자녀들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쩌면 멋진 부모가 된 게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부족한 부모였고 많은 것을 채워줄 수 없는 부모였지만 우리 아이들과 이 사업을 전달해서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정말 멋진 경험과 부모로서 해줄 수 없는 정신적인 것까지 이 아메 사업을 통해서 제가 물려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도전하고 결과를 내서 보여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그 아이들이 이 안에서 많은 걸 배우고 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두 아이와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제가 물론 상속이 되는 게 돈이지만 돈만을 보고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돈 때문에 시작했던 아메가 많은 가치들을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메 사업이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이 기회를 잡아서 지금 열심히 아메를 정말 좋아하면서 아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는 이 아메를 선물한 것만으로 부모로서 정말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저희 그룹의 젊은 리더를 지금 책임지고 있고 저희 아들이 이 그룹을 키우면서 정말 멋진 리더들과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사업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성장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죠.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그 연령층의 다양한 그분들인데도 꿈은 똑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꾸는 꿈이나 연세 드신 분이 꾸는 꿈은 다 똑같더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꿈을 이 안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들과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가 좋은 환경이 되어주는 이 문화 속에서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메 창업 이념인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중에 1000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셨나요?